안녕하세요. 명상코치 리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자 하는 정보는 우리가 다 좋아하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바로 money입니다. money, 돈. 돈이 뭐길래? 음, 지금 우리가 지금 1년 동안 어떻게 보면 이 전염병 때문에 사회가 완전히 뒤바뀐 상태로 지금 거의 1년을 이제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21년도로 넘어가는 상황에 이 경제적인 타격이 너무 컸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보유하고 어떻게 불려야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건강만큼 챙기는 분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항상 연말만 되면은 특히 몇 년 전, 한 2, 3년 전이었나? 연말 내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가 뭐였죠? 바로 비트코인이었습니다. 가상화폐, 암호화폐, 크립토커런시,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 다 이런 것들이 그 유명한 비트코인의 태그 검색어 단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과연 왜 우리 사회에 아주 뭐 무슨 아주 큰 어떤 그 주인공처럼 지금 항상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의 심리를 건드리는지 또 과연 이 비트코인이라는 거에 우리의 정신이 팔려서 그쪽으로 쫓아가야 되는 건지 남이 다 하니까 너무 이렇게 뒤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그런 걱정들을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심리라는 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초점을 잡아줘서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않는 그런 결정을 각자 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도와드리고자 지금 이제 이 렉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다큐를 하나 본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비트코인 Beyond the Bubble 해가지고 이제 비트코인 버블을 넘어서라는 타이틀로 얼마 전에 이제 그 제작이 된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었는데 아주 재밌는 게 그 다큐가 오프닝을 할 때 누가 나오냐면은 이게 이제 7월 1999년도예요. 근데 이때 그 경제학자 겸 노벨 수상자 밀튼 프리드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냐면 인터넷은 정부의 역할을 엄청나게 감소시킬 것이고 그러한 위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한 가지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것은 신뢰할 수 있는 전자화폐이다. 이런 말을 해요. 99년도에. 99년도에는 비트코인이 탄생하기도 전입니다. 이미 너무 많이 지금 비트코인이라는 단어가 세상에 지금 들리고 있고 여러분들도 100% 들어보셨겠지만 비트코인은 단순히 평범한 이런 투자 또는 투기 상품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거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동의 안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땐 또 많은 분들이 지금 보는 거는 깊이 더 깊은 면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거는 그냥 어떤 노름, 어떤 갬블링 같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비트코인에 관한 어떤 다양한 뭐 뉴스나 소식을 그런 걸 다 떠나서 우리 생애 가장 중요한 혁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가상화폐 즉 비트코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영상을 오늘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라도 가져가시게 되면 좋은 게 뭐냐면 이것이 세상을 바꿀 건지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함께 봐야 되는 것은 이 돈, 즉 화폐라는 게 무엇인지 이 정체성이 뭐고 돈이라는 게 어떻게 진화를 했다는지를 먼저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폐는 약 6천년, 9천년 전에 발명이 되어 교환 수단으로 자리를 잡았죠. 그리고 가치를 저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는 금 또는 은 이런 것들은 이미 3천년 전에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과 은은 서서히 동전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돈이라는 그런 명사를 갖게 되죠. 그 이후 정부는 그 가치를 보증하는 화폐를 은행을 통해서 발행을 하게 됩니다. 역사를 계속 뒤져다 보면은 이런 금과 은 이런 것들이 이제 귀금속이죠. 이런 것들이 왜 돈으로 선택이 됐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정부령에 따라서가 아니라 어떤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금은 굉장히 드물지 않습니까? 돌멩이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나가서 흔히 볼 수 있는 모래도 아니고 쉽게 인식될 수 있고 휴대용적이고 눈에 띄고 제일 중요한 건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요. 게다가 금은 귀중했던 이유가 또 하나 뭐냐면 금은 채굴을 해야 됩니다. 엄청난 맨파워가 들어가죠. 또 재련을 해야 되고 손이 많이 가는 작업들을 그런 과정, 공정을 걸쳐야지만 손에 들 수 있는 또는 이런 보석으로 지닐 수 있는 그러한 금 상품으로 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저장 아이템으로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제 사용해 왔다는 거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2차 대전이 끝나는 무렵 1944년에 미국에서 국제통화금융회의가 열립니다. 이 뉴햄셔라는 주에서 이제 Financial 어떤 Monetary Conference가 이제 생기는데 이게 굉장히 역사를 다시 쓰는 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때 미국 달러가 세계 기축 통화로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미국 US 달러는 바로 금으로 그거를 보증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71년도 무렵에 그때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 그 리처드 닉슨이었지 않습니까? 닉슨 대통령이 이 금융 시스템을 완전히 그 끊어버리고 세계는 바로 이 피아트 커런시라는 명목 화폐라는 거는 그 발행한 돈을 정부가 그 가치를 보증해주는 화폐라고 합니다. 즉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그 금이라는 어떤 엄청난 본질적 가치가 있어서 그거를 담보로 어떻게 화폐라는 거를 이렇게 찍어냈는데 71년도 이후로는 이 본질적 가치가 없어도 화폐를 프린트아웃 할 수 있는, 찍어내기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아직도 지금 우리가 지금 사는 이 현대 타임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올해 들어와서 2020년도에 이 COVID-19, 즉 코로나19 때문에 수많은 나라들이 돈을 어떠한 규제도 없이 무제한으로 찍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과연 그 돈 한 장 한 장이 가치가 있고 또 그것을 누가 보장해 줄지. 정부가 보장해 줄까요? 그거는 여러분들 몫입니다. 그걸 믿거나 말거나. 자, 그럼 현재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이 디지털 화폐,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다시 해보죠. 이미 소비자들은 디지털화된 돈을 예전부터 인터넷이 탄생하고서부터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모바일 뱅킹도 있었고 인터넷 뱅킹도 있고 지금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매일. 하지만 이러한 금융 시스템은 한국 원화 또는 US 달러, 일본 엔화, 유로피안 유로 화폐 이런 것들을 베이스로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송금을 하고 무슨 얘기냐면은 0과 1로 이루어진 코드로 송금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돈을 입금하지 않습니까? 모바일 뱅킹으로. 당연히 여러분들이 받는 그 화폐의 그 유니트는 그 커런시 자체는 원화가 되겠지만 어쨌든 그게 제 주머니에서 여러분 주머니로 갈 때는 01 이러한 디지털 코드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벌써 디지털 커런시인 거죠. 그래서 인터넷과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 전부 다 이메일을 보내고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비트코인도 BTC 또는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즉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이제 또 다른 네트워크인데 비트코인의 네트를 통해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이메일을 보내는 것처럼. 즉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려하는 것은 이런 보장된 근본적인 자산도 깔려 있는 게 없는데 거기다 게다가 만질 수도 없는 이런 비트코인을 어떻게 가치를 저장할 수 있고 또 신뢰를 할 수 있냐 이런 게 가장 큰 그 우려지 않습니까? 하지만 몇 분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우리는 돈을 이런 디지털식으로 사용을 계속 하고 있어요. 예전서부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비트코인은 꼭 무슨 외계에서 온 말도 안 되는 그런 게임이라고 그런 식으로 우리는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각도에서 보면 현찰과 어떻게 보면 이 캐시와 비트코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비트코인은
무작정 정부가 찍어내는 돈처럼 찍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한계가 있는 디지털 자산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비트코인은 우리가 잘 아는 중앙화된 어떤 중앙은행의 장부가 존재하지 않고 장부라는 건 뭐죠? 거래 내역이지 않습니까? 중앙 시스템에 존재하지 않고 블록체인이라는 그 탈중화 방식의 디지털 장부에 저장이 돼요. 비트코인은 가만히 보면 금과 은같이 어떤 깔려있는 자산 가치가 존재를 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그 누구도 강제적으로 비트코인을 훔칠 수가 없습니다. 그 캐시처럼, 현찰처럼. 더욱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은 이런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을 지속적으로 더 업그레이드하고 개선해 나가는 이 두뇌들, 그 엔지니어들 자체가 바로 이 비트코인이라는 어떤 가치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비트코인을 하나 캐내는데 약 US 달러로 800달러가 필요합니다. 그냥 뭐 공짜로 찍어내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채굴이라고 그래가지고 마이닝이라고 그래가지고 엄청난 컴퓨터 파워가 거기에 또 들어가고 또 전기도 또 거기에 또 포함이 돼야 되고 그런 것들을 다 합산하면은 약 한국 돈으로 한 90만 원 정도, 100만 원 좀 안 되는 비용이 듭니다. 비트코인의 네트워크는 중앙 시스템이 없다 보니 모든 거래가 그 개인 대 개인, 즉 peer to peer, P2P 방식으로 거래가 됩니다. 때문에 제3자가 그 어떤 인증이나 승인을 해줄 필요도 없고 해킹을 당할 필요도 없고 전원을 만약에 끄려고 해도 이 세상에서 인터넷이 꺼져야지만 스탑을 할 수 있어요. 그러한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가상화폐라는 게 현재까지 우리가 그 잘 아는 권력 구조 또는 권력 그 형태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은행이 이제 필요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계좌도 필요 없고.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시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선진국이 우선 있죠. 뭐 우리나라도 거기 포함이 되어 있지만 선진국에서의 관심은 뭐예요? 가격이에요. 지금 매일 뭐 거래소 같은 데 가가지고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 상승했냐, 하락했냐 이런 거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다른 그 시야에서 보면은 이 후진국들 뭐 아프리카가 되던 뭐 각 동남아가 되던 이런 국가들 보면은 거기에 은행 계좌가 없고 금융 서비스의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화폐는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자산 요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자산 또는 이 가치 교환을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많은 국가들이 보면은 지금 이 현금 없는 금융 시스템을 도입하는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중국도 듣기로는 자체 중앙 그 가상화폐를 이미 지금 개발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걸 이제 응용을 할지 지금 뭐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일본에서도 이전에 올림픽 전에 이런 것들을 하려는 어떤 그 계획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또 다른 차원에서 또 보면은 양면의 칼이에요. 또 다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정부가 만약에 자체 블록체인을 이용하여서 자체 가상화폐를 만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국처럼 그래서 만약에 이게 그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시스템이 아니고 중앙화된 블록체인 시스템을 만들어 버리면은 그땐 또 다른 이슈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모든 결제 정보가 오픈될 것이고 이게 만약에 어떤 이용자가 불법적인 어떤 뭐 거래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다면은 이런 게 다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 금융 인프라스트럭처 안에서 퇴출 당할 수도 있습니다. 즉 신용 불량자가 되는 것 같이 마치 중앙 시스템한테 이것을 블록체인이라는 것을 맡길 것인지 아니면 탈중앙화된 시스템에 맡길 것인지는 자신만의 자유고 선택이 될 거라고 봅니다. 결론은 돈을 버냐 못 버냐가 아니라 기억해야 할 것은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은 금융 생태계를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바꿔놓을 것이고 우리는
그 체인지에 맞서서 준비를 해야 될 것이라는 게 저의 메시지입니다. 저 비트코인의 궁금한 점들을 제가 오늘 동영상으로 좀 답변을 해 드렸다고 저는 보고, 또 할 거냐 말 거냐는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 이제 되겠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